유격수 파워 랭킹 10개 구단 중에 주전 유격수로 예상되는 선수들의 랭킹을 한번 매겨봤어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랭킹이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10위는 이제 KT 위즈의 권동진 선수. 심우준 선수가 나가고 나서 가장 많이 유격수로 나왔던 선수거든요. 백업 선수가 주전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KT 위즈가 박찬호 선수에게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그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권동진 선수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WRC 플러스가 일단 70이 안 되고요. 이 정도면 백업 치고도 좋은 타격이다 보기 힘들거든요. 수비 쪽에서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못했지만 수비 승리 기여도가 0.493. 유격수는 이게 높게 나와요. 다른 포지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493이었다는 거는 아쉬웠다는 얘기죠. 빠르게 좀 주전 유격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근히 심우준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유격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수력이 괜찮게 느껴졌다는 거는 KT 투수들의 9위가 역시 대단하다. 9위는 이 선수입니다. 어준서 선수. 지금 당장은 어준서 선수가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는 1위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잠재력은 보이는 선수다. WRC 플러스가 78.4. 신인치곤 근데 괜찮아요. 수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안정적인 주전 유격수감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유격수 수비 같은 경우는 풀적인 부분이라든지 재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경험치도 정말 중요하다. 어준서 선수를 지금 주전으로 쓰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경험치를 뭐 억지로 먹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경험치를 다 소화하고 나면 리그 상위권의 주전 유격수가 될 가능성도 보인다. 퓨처스 리그에서 13경기 나왔는데 타율이 4할대가 넘었거든요. 삼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펀치력도 좀 있어 보이고 라운드 대비 잘 뽑은 신인일 수도 있겠다. 팔이 누가 나올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275타석 나와서 WRC 플러스가 58.0을 기록했습니다. 파멸적인 수치. 왜냐면 주전으로 나왔던 유격수 중에 심우준보다 못 쳤던 선수는 없습니다. 고졸 신인 어준서, 백업이었던 권동진, 이 두 선수도 심우준보다는 잘 쳤다. 근데 수비 기여도가 그래도 권동진 선수나 어준서에 비해선 괜찮죠. 685이닝을 뛰면서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가 0.934를 기록했으면 나쁘지 않은 수치는 맞거든요. 타격에 대한 부분을 만회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런 수비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심우준 괜찮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몇 개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의견이 있냐면 하주석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하주석이 2루수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유격수를 메꿔주기도 했거든요. 타격적인 측면에서 심우준이 못해줬던 걸 좀 해주면서 3할 넘게 치면서 잘 쳤거든요. 생산력이 괜찮았는데 만약에 하주석이 2025년에 못했다. 그래서 심우준이 120경기 130경기 나오면서 타격을 계속 이렇게 했다. 지금 먹는 욕에 정확히 2배로 뻥튀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윤이나 하주석의 역할이 분명히 컸다는 얘기죠. 다음 선수는 이제 제가 7위로 제리드 데일 선수를 가장 정확하지 않은 순위일 것 같아요. 너무 자료가 없어요. 좀 궁금해요. MPB 2군에서 좋게 볼만한 부분은 나쁘지 않은 타격을 보여줬다. 장타를 뻥뻥 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컨택에 대한 적응은 괜찮지 않을까. 일할 대로 내리박지는 않을 것 같다.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수비에 대한 폼이 좀 미지수일 수도 있겠다. 울산에서 뛰었던 모습도 그렇고 일본에서의 모습을 보면 2루로 뛰었을 때 유격수 때보다 태부 스탯이 더 좋더라. 과연 상위권에 예상이 되는 이재현, 박성한, 김주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사실은 조금 회의적인 건 있다. 이건 근데 모릅니다. KBO에 뛴 모습이 아예 없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대선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권동진 선수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롯데자이언츠 전민재 선수를 전반기 그리고 한 여름을 겪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공수에서 탄탄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여름 이후에 농담 아니고 공격도 수비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타격은 근데 바비비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수비마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풀타임을 봤을 때 기록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호준과 함께 좀 돌려가면서 체력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전민재 개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26년에 풀타임을 치르면서 조금 더 안정된 모습 보여준다면 더 높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겠지만 나이가 그래도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2026년에도 체력 부족에 시달린다면 주전을 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죠. 그 평가는 결국 본인이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5위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한때는 이런 랭킹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던 선수고 472타석 WRC 플러스가 101.9를 기록했고요. 유격수로 WRC 플러스가 100 이상이면 여전히 괜찮은 겁니다. 수비를 939.1이닝을 소화해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나이에 유격수가 1000이닝 가까이 소화를 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나이 대비 활약을 따진다면 1등을 꼽아도 되겠다. 지난해 이제 만으로 35세였잖아요. 82년 시작한 프로야구에서 지금까지 100경기 이상 소화한 35세 선수가
17명밖에 없었어요. 35세 이상의 유격수의 WR만 따지면 오지환 선수가 역대 6위였습니다. 예전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유격수 역할을 해줬다. 근데 이제는 후계자가 필요한 건 아닌가. 바로 2026년에 오지환 선수가 꺾인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서서히 이제 새로운 유격수가 LG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 4위는 박찬호 선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6년 연속으로 유격수가 1000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포수 다음으로 힘든 게 유격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격수가 6시즌 연속으로 10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경기력의 저하보다는 오히려 우상향을 보여줬어요. 최근 3년만 따지면 타격적으로도 박성환 선수와 함께 가장 안정적이었던 선수거든요. 경기 수와 출장 대비 이닝 수, 타격에 대한 안정감 이런 걸 이제 봤을 때는 80억의 가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선수다. 995타석 거의 600타석 가까이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1번 타자를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WRC 플러스 107.3을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4년 80억을 받았을 때 이 정도 타격으로 4년 80억이 말이 되냐 하는 거는 야구를 반쪽만 본다는 걸 본인이 시인하는 거죠. 타격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수비를 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 치고 타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유격수 수비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한다면 그 정도의 금액을 충분히 몸 상태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3위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유격수를 소화했던 선수 중에 이것보다 높은 수치를 소화했던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록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타격도 WRC 플러스가 113이면 유격수가 아니라 2루수, 3루수에 넣어놔도 나쁘지 않은 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유격수 1차 지명하는구나. 2022 시즌에 1차 지명으로 들어와가지고 1년 차에도 외군의 맛을 좀 봤고 2년 차부터는 사실은 이미 괜찮은 유격수였어요. 거의 풀타임 뛰면서 WRC 플러스 95.9를 기록하면서 삼성이 그때부터 이제는 유격수 고민 안 해도 되겠다. 홈런 개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1년에 2개씩 늘리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20홈런 유격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골든글러브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주전 유격수가 대부분 95년생, 97년생 뭐 이 정도 나이대인데 1인분 이상을 하고 있는 유격수 중에 가장 어립니다. 2003년생이기 때문에 미래가 가장 창창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제가 생각한 2위는 일단은 박성환 선수고 최근 3년으로 따진다면 가장 좋은 유격수죠. 리그 넘버원. 이 커리어만 따지면 1위가 맞거든요. 수비에 대한 부분 박성환 쪽으로 땅볼이 굴러갔을 때 어지간하면 타구 처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죠. 어깨도 상당히 좋고 동작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잔실수가 없는 선수. 타격적인 측면도 1군에 이제 잘하는 걸로 검증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38타석 나와서 WRC 플러스 120.8을 기록했는데 타율 대비 출루율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세이버가 사랑한 남자 2025 시즌 전체 볼넷 1위 문보경과 함께 공동 1위거든요. 출루율이 보장되는 선수기 때문에 2026 시즌에 가장 성적이 잘 보장돼 있는 선수가 아닐까. 고교 야구에서 들어와 있는 유격수 유망주들이 가장 꿈을 꿔도 될 만한 선수가 아닌가. 박성환 선수의 고교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펀치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게 박성환 선수거든요. 프로에 딱 들어와가지고 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몸을 약간 벌크업을 했고 어느 정도의 갭파워 정도는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프로에 적응한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1위는 다들 예상하시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김주원 선수는 2025 시즌에 엄청난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줬지 2024 시즌까지는 박성환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주원 선수를 2위 박성환 1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안 줄 수가 없었던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144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624타석을 나오면서 WRC 플러스가 131을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한 거예요. 아니 김주원이 이게 나오는 게 맞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WRC 플러스 131 포지션 자체가 유격수 그리고 전 경기를 뛰었는데 WR이 낮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합니다. 지금의 성장세를 봤을 때 스위치 히터라는 이점 그리고 빠른 발, 강한 어깨, 좋은 운동 능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NC 그리고 KBO 리그에서 계속 안고 있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미국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MLB에서 가만히 놔둘 확률이 없을 것 같다. 포스팅이 이제 2027 시즌 끝나고 가능해집니다. 거의 개근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만 26세 이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매츠에서도 직접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김주원 선수에 대한 가치는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평가를 더 낮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